자, 뭐 만들 거냐면은 요거예요. 저는 이번에 여태까지 우리가 4등분 했던 거를 박스 하나에 담을 거예요. 박스 하나에 담아서 그 박스 자체를 화면의 중앙에 놓을 겁니다. 근데 화면의 중앙에 놓는 게 이렇게 놓는 게 아니에요. 화면 중앙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수직 수평 중앙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인데 이번에는 작업 로그를 남기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1단계 섹션 밑에다가 자, 섹션 div 아이고 됐어요. 자, 섹션의 너비 220 픽셀, 높이 20 픽셀, 벡터 아니야 보더 아닌데 이렇게 보더 10픽셀 솔리드 레드.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섹션 밑에 있는 div는 포지션 앱솔루트, 그 다음에 너비 50%, 높이 50% 이렇게 하고, 자, 하나하나 칠해볼게요. nth child 1 여기부터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하고서 복사. 자, 1, 2, 3, 4 밑에 거 날리고. 자, 이건 뭐야? 이거는 그린, 블루, 골드 됐습니다. 자, 맨 처음 거는 블랙을 해볼게요. 자, 저는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배열을 할 거예요. 맨 처음 거는 탑 0, 레프트 0. 두 번째 거는 좀 특이하게 탑 0, 레프트 500, 레프트 50 해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시죠? 라이트 0 해도 되는 거 아시죠? 라이트 0이 뭐예요? 오른쪽에 붙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탑 50% 해도 밑으로 내려가지만 반대로 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버텀 0 하면 어떻게 돼? 그래도 내려온다는 거. 뭐 이제 이거는 원리는 아시죠? 네. 이번에 버텀 0, 라이트 0. 자, 이 상태에서 이 섹션 있잖아요. 이 섹션 안에 가둬야 되는데 섹션이 잘 안 보이니까 마진 탑 1000픽셀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내려가보면 이렇게 있죠. 자, 요게 1단계. 제가 단계 작업 로그를 남긴다는 건 이렇게 해서, 아이고, 요거를 이렇게 두고서 저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새로 열어요. 그럼 이게 두 개 열리잖아요. 얘를 여기다 두고서 포크를 합니다. 이게 이제 2단계인데 2단계는 그거예요. 저는 잘 보세요. 요 녀석 안에 이 녀석들을 가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 잘 보세요. 여러분, 얘네들은 유령이죠. 얘네들은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자, 근데 표현이 되게, 그러니까 좀 설명이 되게 유치한데 그래도 좀 그냥 이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 집이 하나 있는데 집 안에 유령이 4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유령이 4명. 근데 요 집이 이사를 간 거예요. 집이 이사를 갔는데도 뭐다? 요 터에 유령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집이 이사를 가면 그 집안에 속한 이 자식들은 딸려가는 게 맞는데 얘네들은 유령이기 때문에 이 집 부모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네, 어떤 퇴마사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퇴마 의식을 통해서 원혼이 유령들이 여기를 못 빠져나가게 해놓은 거예요. 얘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집이에요. 하지만 자, 해볼게요. 포지션 릴러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포지션 릴러티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릴러티브랑 스태틱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릴러티브랑 스태틱이랑, 그러니까 릴러티브 된다고 해서 섹션이 막 어마어마하게 바뀌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준이 아니라 섹션에 릴러티브를 준다고 해도 섹션에 바뀌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 보세요. 섹션 그 자체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지만 섹션의 안에 들어있는 유령들은 이제 섹션을 벗어나지 못하고 섹션에 갇힌 존재가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유령들 싹 다 없어졌죠?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자, 잘 안 보이니까 얘를 살짝 좀 올릴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이 안에 있는 4명 유령은 전국구 유령이었어. 전국구에서 활동했던 거죠. 전국구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가 탑 0, 레프트 0이었고, 자,
얘네들한테 50%는 뭐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어요. 그쵸? 근데 얘네들한테 뭐예요? 탑 0은 여기였고요, 바텀 0은 여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기준이 이 집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50%라고 해봤자 뭐예요? 이 빨간 녀석의 반. 탑 0이 뭐예요? 그래봤자 여기, 바텀 0이 여기에. 한마디로 가둔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가둔다. 네. 가뒀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빨간색 박스 자체를 화면 정중앙에 넣는 거예요. 한번 정중앙에 한번 놔볼게요.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박스 가운데로 넣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마진령 오토 하면 되죠. 그 기억나시나요? 마진령 오토가 뭐예요? 레프트 오토, 라이트 오토.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릴러티브가 됐다고 해서 뭔가 어떤 특별한 룰이 작동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얘 스태틱이랑 똑같습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 왜 탑이 안 먹었을까요? 여기 탑 300 걸어놓고 여기 0 하면 뭐예요? 위아래 0, 0이 되니까 취소되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마진 레프트를 쓰세요. 네. 레프트 오토, 라이트 오토. 근데 여기서 단점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지금 여기 위에서 300 내려왔죠? 제가 체인지 뷰 눌러서 이렇게 한 다음에 화면을 좀 줄여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면을 줄여도 이 가운데 와야 되는데 지금 확연히 여기가 지금 더 넓잖아요. 요걸로는 부족하다. 자, 마지막 단계 해볼게요. 마지막 단계는 아니고 한 단계 더. 자, 포크.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포지션 앱솔루트를 놓고 탑 싹 다 없앨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형국이냐면은 유령 안에 또 유령이 있는 형국이에요. 자, 보세요. 형제 간의 유령은 자신한테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유령 안에 유령이 갇히면 들어가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가둬요. 자, 그러면은 한번 여태까지 배운 거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포지션에는 뭐가 있다? 스태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릴러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앱솔루트가 있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자, 요거는 뭐예요? 사람 모드예요. 얘는요? 사람 모드예요. 앱솔루트는 뭐죠? 유형 모드. 그 다음에 자, 릴러티브와 앱솔루트에는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유령의 집. 자, 유령의 집이 뭐냐면은 유령을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예요. 자, 여기서 나눠지는 거죠. 자, 내가 유령 안에 유령을 두고 싶다. 그런데 유령을 가두는 그 녀석은 딱히 유령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릴러티브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유령 안에 유령을 가두고 싶은데, 네, 요 녀석도 유령처럼 달아서 요 녀석도 내가 자유롭게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앱솔루트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앱솔루트에는 능력이 두 가지예요. 그 자신이 유령처럼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후손 유령을 가둘 수 있는 거예요. 릴러티브에는 앱솔루트가 가진 기능 중에서 뭐밖에 없어요? 유령의 집 기능밖에 없어요. 사람 모드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자, 탑 50, 레프트 50. 자, 보이시나요? 탑 50, 레프트 50은 뭐예요? 위에서 화면을 전체로 100을 봤을 때 반만큼 내려온 거고, 레프트 50은 뭐예요? 레프트 50은 화면 좌우로 봤을 때 반만큼 이렇게 온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컨트롤 누른 다음에 휠 당겨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굉장히 넓을 때는 완전 중앙에 온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게 도드라지죠? 바로 이거죠. 제가 원하는 거는 얘가 완전 화면 정중앙에 오기를 바랬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된 거죠. 화면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이게 정중앙으로 해볼게요.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오기를 원하는 건데 이 녀석이 정중앙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거의 정리를 했잖아요. 중앙 근처까지 왔죠.
그럼 이 상태에서 살짝 어디로만 가면 되는 거죠? 살짝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고 살짝 또 어디로 올라가요? 그럼 얼만큼 왼쪽으로 가야 되죠? 얘 너비만큼 가볼까요? 얘 너비만큼 가면 어떻게 돼요? 얘 너비가 얼만큼이죠? 여기서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간다 치면은 이제 우편향이 아니라 뭐예요? 좌편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얘가 얼만큼 가야 적당한 거예요? 맞춰보세요. 요 녀석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얼만큼 좌로 가야 되죠? 그쵸, 반만큼만 가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신 너비 반. 그 다음에 또 하나 얼만큼 위로 올라가야 돼요? 얘 높이에 반만큼만 올라가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잠깐만. 포크. 이 단계가 이렇게 깊었구나. 잘 보세요. 어려워요. 자, 보세요. 50이면은 너무 내려온 거예요? 덜 내려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50이면 여러분 너무 내려왔습니다. 맞나요? 50보다 얼만큼 덜 내려와야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녀석의 키가 몇이에요, 여러분? 220이겠죠? 그럼 220의 반은 뭐죠? 110.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얼만큼을 빼야 되죠? 110을 빼야 돼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려면 항상 뭘로 감싸라? 요걸로 감싸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요, 레프트 50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레프트 0이죠? 레프트 10, 20, 30, 40, 50이면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50에서 얼만큼 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너비의 반만큼. 근데 이 전체 너비가 몇이죠? 220이죠. 그러면은 50에서 야 살짝만 좀 덜 가라. 얼마를 빼야 돼요? 110. 그러면 됐다 는 거죠. 요거의 단점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이 녀석은 항상 수직 수평 중앙에 위치하는데 얘의 치명적인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명적인 단점. 너비를 좀 바꿔야겠다. 너비가 아니라 보더를 너비를 바꿔야겠다라고 해볼게요. 300, 300으로 바꿔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살짝 지금 뭔가 미묘하게 중앙에서 벗어났죠? 왜 그래요? 너비의 반만큼 와야 되는데 너비가 달라졌잖아요. 이제 너비가 몇이죠? 320이잖아요. 320을 두 개 나누면은 이게 뭐예요? 160이죠. 이것도 뭐예요? 160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도 좀 줄여야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또 계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아요. 네,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은 잠깐만요. 그래. 이렇게. 잠깐만. 우리가 1단계는 이렇게 했었고요. 2단계는 가두는 거 배웠고요. 3단계는 뭐예요? 수평 중앙을 하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 수직 중앙은 없어요. HTML에. 네, 없어요. 수직 중앙 정렬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플렉스 그리드 하면 나오긴 하는데 없어요.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다? 어쩔 수 없이 이 녀석을 유령으로 만들어서 50, 50 했는데 참 순진한 생각이었죠. 네, 50, 50 하면 그 중앙 근처까지는 갔는데 뭐다? 완벽하게 중앙으로 안 와서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돼요? 살짝만 왼쪽으로 끌고 살짝만 오른쪽으로 끌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했더니 완벽하게 되긴 됐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 너비가 살짝 바뀔 때마다 이걸 다시 다 바꿔줘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걔를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 되게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자, 포크를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전 치트키를 쓸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자, 탑 50. 자, 여러분 왠지 보세요.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거 보세요. 너비의 반.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런 게 있으면, 만약에 이런 게 있다 쳐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너비가 바뀔 때마다 여기 바뀌면서 자동으로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걸 쓸 거고,
처음 배우는 트랜스폼이라는 걸 쓸 겁니다. 트랜스폼은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형.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아셔야 돼요. 변형이야 우리가 너비 바꾸고 높이 바꾸고 보도 바꾸고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데 트랜스폼이 굳이 왜 필요하지? 실제로 이걸로도 너비 높이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는 기본적인 것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HTML 할 때는 요것만으로 끝납니다. 네.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특수 능력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트랜스폼은. 그럼 트랜스폼이 더 좋은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내는 게 훨씬 좋은 거고 이건 어쩔 수 없을 때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현재 위치에서 살짝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트랜스폼에다가 트랜슬레이트 좀 쓰는 방식이 달라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트랜스폼 변형하다 트랜슬레이트 x는 뭐냐면은 x축으로 움직이다. 근데 마이너스 50은 뭐예요? 왼쪽 방향으로 이 50%가 뭐냐면은 나 자신의 너비의 반만큼인 거예요. 그냥 올라오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써줍니다. y. 좀 쓰는 게 좀 특이하죠? 네. 요게 키 값인데 요 y는 뭐냐면은 자신의 키의 반만큼 위로 올라간다. x는 뭐예요? x-10은 자신의 키의 반만큼 좌측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무적입니다. 자, 제가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너비 늘려볼게요. 너비를 400으로 늘려도 알아서 얘가 중앙에 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막 너비 50% 그런 게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네.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려면 트랜스폼을 써야 됩니다. 끝.